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요. 딱 네. 1년 됐는데, 네, 네, 광명 철산에 주공 10단지 네, 15평을 구입을 했어요. 네, 네, 3억 2천을 줬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지금 4억 3천이 됐어요. 네, 네, 근데 분담금이 1억 정도 하면 네, 5억 3천인데, 네. 앞으로 2년 더 있다가 그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 먼저 궁금하시고요. 네. 네, 향후 전망이 먼저 궁금하시고 또 다른 고민 또 있으신 걸까요? 네네, 제가 소형 아파트, 네, 네, 김포에 네, 장기동에 네, 호반 베리드 24평이 있어요. 네, 네, 그건 한 5년 정도 됐는데, 음, 예, 지금 내놨는데도 아직 매매가 전화가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변경처리 난다 하는데, 그때 1년 후면은 좀 더 나을 건지, 네. 지금 네, 조금 떨어져도 그냥 많이 좀 내놔서 1,000만 원 이상 더 내놔서 네. 팔아야 될지. 아, 그래요. 그 고민들 좀 있으신 것 같네요. 2개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네. 주공 10단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철산주공 사셨는데 부자 되셨네요. 가격이 올라서. 예. 아무튼 좋은 시간에 사셔서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김포의 호반베르디엠 장기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거를 보유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안 팔린다. 네, 어, 6년 그래서- 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네. 예, 뭐 답은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이 철산동 이거 샀을 때 작년에 사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투자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차익을 생각하실 때, 사실 때? 아니요, 저희 딸이 25살인데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네, 공동으로 해서 졌어요. 그래. 그 어쨌든 장기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재건축 끝까지? 장기적인 걸로 했는데 서울로 가고 싶다고 무조건 얘기를 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철산주공 지금 뭐 추가 분담금 뭐 얘기하고, 아직 사업 시행인가는 아직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추가 분담금이 대충 나오긴 했어요. 예상이잖아요. 예, 근데 네. 뭐 그 정도 손을 잡는다. 지금 아까 4억 3천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지금 4억 3천에다 1억, 한 1억 정도면 5억 3천이잖아요. 네. 요거만 갖고도 사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결론은 좀 더 보유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4억 3천이잖아요. 네. 플러스 한 5억 정도 선까지 간다고 하면 4, 5천 정도 올라서 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사업 시행인가 받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추가 분담금을 1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도 한 6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 정도 선까지는 매도 타이밍이 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갖고 계세요.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철산 10단지, 뭐 여기 8, 9단지도 있고, 여기 7단지도 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 뭐 4단지도 있잖아요, 이쪽에. 네. 4단지도 있고. 지금 뭐 재건축이 굉장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입지 면에서는 4단지, 7단지에 비해서 여가고 가깝지는 않지만, 얘네 8, 9단지, 10, 11단지가 GS가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합쳐 지금 한 5천 세대가 넘어요. 8, 9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좀 랜드마크가 될 확률도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아래쪽 7단지, 4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가치가 좀 있을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가격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철산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20평대 가격이 지금 한 6억대 한 초반 가요. 예, 지금 일반 아파트 여기 뭐 있죠? 기존에 레미안 자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억대 저 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아파트로 변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그 기대치가 조금 더 있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뭐 한 7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가 한 6억 선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사업 시행인가 받고 그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 한 10% 정도 이상은 또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투자하셨고 좀 이따 파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어디 김포 얘기하셨죠? 네. 왜 자꾸 이렇게 경기도로만 가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김포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김포 일단은 여기 최근에 입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년. 그죠? 예, 한 5, 6년 됐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도를 좀 크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장기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항철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공항철도가 들어가는 건 김포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인데, 뭐 이쪽 지역 역하고 가깝고 신축이면은 평당 가격이 한 1,300에서 뭐 1,400, 1,500 정도까지 가요. 이런 거고요. 조금 오래되고 역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평당 한 1,200만 원대. 그리고 좀 오래된 것들은 1,000만 원대 미만이에요. 김포가.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뭐 호재가 생겨서 가격이 계속 올라준다면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좀 적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공급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이건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2년, 3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한 5만 세대가 들어서야 돼요. 아직 안 들어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5만 세대가 들어서고 여기 구도심이라고 하는 김포시청이 있는 데 있죠. 예, 이쪽에도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여기도 한 10,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서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검단 신도시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한 7만 세대 정도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말고 또 들어올 것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 서부권에 이 공급량을 사실은 모든 게 그 공항철도 들어오는 거 이걸로 해서 모든 지역을 같이 막 땡길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것도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입주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몇 년 후면 좋아진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도시 만들어지는 걸 워낙 많이 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이 매도하고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더라도 이번에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조금 왜냐면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좀 그 수요도 들어오지만 파는 사람도 조금 한번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럴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두 군데가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철산 주공은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 시원하게 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네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삼산동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그거를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상동이요.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주공 아파트 32평 정도 되는 거 있고요. 주공 아파트 32평이요. 네, 실거주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전세 놓고 있을까요? 네네. 전세 놓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삼성주공 아파트는 혹시 지금 거기가 몇 단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7단지. 7단지.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삼상동 주공 아파트 32평 전세 놓고 보유 중이시고요.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삼산주공 7단지 갖고 계시고 지금 네. 전세를 놓고 계셔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분양할 때 분양권으로 사가지고 한참 됐어요. 꽤 됐네요. 네, 네, 삼산주공 2000년대 초반인데 네, 오래 갖고 맞아요. 계셨는데
별로 그럼 오르긴 올랐어도 기간 대비하면 별 재미 없는데요. 그렇죠. 그죠? 수익률은 별로 없는 편인 거죠. 아, 그래요. 목소리 굉장히 젊으신데 부동산 투자를 좀 일찍 하셨는지 아니면 아니에요. 나이가 그래요. 많이 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3단 주공 7단지 지금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이유는 없죠? 제가 수원에 살아서 네. 인천 쪽으로는 들어가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들어가서 살 일이 양도세 때문에 알겠습니다. 팔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전세 주고 있는 거 지금 얼마 가요? 전세는 한 3억 5천 정도에 줬고요. 계속 예. 사는 매매가. 계속 세입자 계속 살아서 음. 매매가는 한 4억 5천 그 안팎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앞으로의 전망은 여기는 그냥 보합세예요. 보합이라는 말 아시죠? 특별히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고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 전세만 주고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갖고 계신 거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면 조금 갈아타는 시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양도세를 내더라도 어디로 딴 데로 그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금을 더 높여서 딴 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양도세 원래 주택이 많으세요 지금? 1가구 2주택이거든요. 야, 2주택이에요. 그러면 네. 비과세 받는 기간을 넘으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라는 건 최대한 절세라면 좋은데 어차피 내가 차익이 많이 나는 데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양도세 또 낼 수 있더라도 많이 오르는 데가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간 대비해서 이 가격이 별로 안 오르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매도 시점이었냐면 요 7호선이 이렇게 연결될 때 있잖아요. 부평구청까지. 2012년도인가? 그렇죠? 그 시점 조금 지나서 그때가 사실은 매도하기는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좀 상승은 했긴 했지만 그때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했으면 다른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안 올라요. 안 오르는 이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쪽 삼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동 여기 보면은 중동, 상동, 삼산지구 이런 데들이 쭉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동 개발하고 상동하고 그다음에 삼산지구를 개발한 건데 쭉 행정구역은 부천이고 부평이고 하지만 이 7호선으로 해서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7단지는 일단 여기 삼산주공 단지 중에서는 좀 선호도가 있기는 한 단지예요. 여기 역하고 거리도 있고 옆에 상업시설이라든가 활용하기도 좋고 한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지역이 어떤 특별한 호재를 갖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학교가 좀 가깝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군이 좀 더 좋다거나 약간의 이런 차이로서 가격이 조금 더 있고 없고 차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고 다 비슷한 지역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특별한 더 이상 호재가 없는 것도 그런 건데 요 7호선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7호선이 지금 연장되는 건 아시죠 또? 네, 알아요. 서구 쪽으로 들어간다고 청라 쪽인가. 네, 아직 청라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지도를 제가 지금 크게 보면 자 여기까지 있는데 7호선이 지금 부평구청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성남동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 게 또 청라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루원시대 가정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청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지금 보세요. 굴포청역 옆에 7단지인데 뒤로 여기 현재는 부평구청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뒤로 연결되면 이 삼산 7단지 아파트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시장님한테. 나쁘겠죠. 왜냐하면 타고 이렇게 앉아서 가거나 이러지 못하시니까.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수요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저 안쪽에 성남동이라든가 가정지구 청라는 굉장한 호재지만 이 여기까지 있었던 이 안에 있던 벨트들은 오히려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지금 저쪽 안쪽보다는 서울은 가깝지만 뭐냐면 노후도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면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도하고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청라까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연장 노선이 그렇게 삼산동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삼산동뿐만이 아니라 상동이라든가 중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지하철역의 연장,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또 지역 내의 어떤 전반적으로 조성된 베드타운의 어떤 형태, 이런 걸 봤을 때는 특별히 가격이 오를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다는 게 아니라 상승 여건이 없다는 거는 내가 전세 끼고 보유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전략. 갈아타는 방법은 나중에 세미나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좋은 여건에 맞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무조건 서울에서 다 좋은 건 아닌데요. 또 자기 여건에 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좀 피해야 될 것은 지금 수도권 지역은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가격,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경기도권을 가는 건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으로 아니면 중심에 가까운 지역의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 더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요건 매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용인 수지구에 네. 풍덕천동의 대형 삼성 레미안 7차 네. 대형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75평형인데요. 네. 보유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보유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용인에 있는 삼성 레미안 7차 75평 굉장히 큰 평수 보유 중이시네요. 네. 네,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먼저 향후 전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75평. 그 3년 전에 사셨어요? 네네. 예,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예.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다 싶어서 예. 사놓았습니다. 3년 전에 얼마 주셨어요, 혹시? 그때 가격이 6억 5천 줬습니다. 6억 5천이요? 지금은 네네. 얼마나 간 거예요? 혹시 거래? 지금도 가격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전에 선택이 조금 잘못되는 거네요. 예. 지금 3년 그렇게 동안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3년 전에 6억 5천 줬는데 지금도 6억 5천이다. 근데 지금 매수 그 3년 전에 사실 때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예. 투자 목적인데 과거에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예.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과거에 이 한참 때는 12억도 넘게 갔었어요. 여기 예. 제가 잘 알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예. 뭐 제가 뭐 90년대 초중반 뭐 수지 개발할 때부터 제가 이쪽에 그 시장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예.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 과거에 뭐 한 12억대까지 갔던 게 지금 한 6억대 뭐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반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뭐냐면 1, 2인 가구 계속 이런 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증가하지만 그 간혹가다 이렇게 그 가구 수가 이렇게 가족 수가 있는 집들도요. 요즘은 막 좀 서구화돼 가지고 가구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분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예.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사회 현상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중대형 아파트들을 대형 아파트들을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의 어떤 뭐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예.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뭐 1인 가구, 1인 가구 뉴스에 많이 듣잖아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지금 뭐 5차, 6차, 3차, 7차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신분당선 아래쪽이고 또 사실 건너편 쪽은 이제 죽전이나 또 밑으로 내려가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대형이 여기 몰려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저쪽으로 해서 뭐 신봉동이라든가 또 뭐 저쪽 어디 뭐 이런 지역들은 중대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상현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 안쪽으로.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급했던 시간이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전부 다 중대형 대형 아파트 아주
공급이 아주 러쉬를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뭐 칼럼에서도 한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IMF 지나면서요.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시장은 1, 2인 가구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대로 가고 반대로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가격 폭락이 많이 왔던 거고 우리가 2007년 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 평균 30% 하락했는데요. 용인이라든가 이렇게 공급 대형 많았던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까지 다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다시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수질한 지역이 아니면 이 지금 현재 대형 공급 많이 했던 지역이 소형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래 대형으로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 기본 틀은 다 대형으로 있다. 결국 가격 상승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일반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어요. 3년 전에 이 과거 고점도 있고 어떤 뭐 평당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하고 따져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철저하게 시장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종목들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데 간혹 시구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구가 적기도 하지만 그런 가구가 와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잘 안 해요. 전세로 거주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안 팔릴 걸 염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했던 과거 시간 이런 거하고 따져봤을 때 더 이상 보유 의미는 없어 보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안 오른 거 지금 뭐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루라도 좀 빠른 시간에 매도하고 GTX 개발되고 그 지역 개발되고는 관계 없습니까? 있죠. 관계 있죠. 근데 그럼 어떤 개발 호재를요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GTX 당연히 여기 구성역 앞으로 오잖아요. 구성역이 GTX 정류장이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 구성 주변에도 굉장히 공급량이 많은 데고요.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정, 죽전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수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호재를 갖고 모든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좋게 얘기하고자 하는 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주변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아주 뭐 인근 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분명히 있는데 이 옆으로 해서 뭐 수지까지 이런 어떤 GTX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건 조금 너무 기대감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매도를 지금 하고 갈아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평수가 좀 큰 평수였습니다. 좋은 매도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으니까요.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집을 좀 평수를 넓혀서 옮기고 싶은데 그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예, 지금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서울 송파구의 리센츠 아파트 33평형이고요. 송파구 리센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아시아선 수촌 38평형이나 그다음에 개포동의 개포 경남 40평대 그리고 개포 현대 3차 48평, 46평 그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곳 송파구에 있는 리센츠는 매도하고 이 이후에 지금 세 군데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선수촌하고 개포 경남, 개포 현대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지. 네네. 좋습니다.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전화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질문은 짧은데 내용이 여러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지도를 이렇게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다 담을 수 있을런지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리센츠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을 지금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 또 아니면 아까 어디 개포 현대 3차요. 어디요? 개포 어디라 그랬죠? 경남. 경남. 경남하고 아까 현대 3차라 그랬나요? 그 인근 지역이네. 아무튼 개포 주공 바로 위쪽에. 네네. 예, 그런데 어느 게 낫겠냐. 근데 요게
좀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네. S 리센치 뭐 이런 데하고 좀 틀려요. 지금 거주한 리센치 아파트는 일단 기존 아파트로 보는 거고요. 근데 네. 기존 아파트긴 하지만 한강변 절대 입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아까 얘기한 지금 개포 뭐 지금 아파트들이라든가 현대 3차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 재건축을 보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실 거주를 하려면 불편이 따릅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라.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가격 상승폭이 어디가 더 있겠냐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 지금 그 리센치 지금 얼마 30평대 얼마입니까? 한 16억 정도 가나요? 네, 16억에서 16억 5천 뭐. 뭐 그 정도 가죠. 네네. 이 정도면 지금 한 3년 사이에 여기 한 10억 갔던 게 한 16억 간 거거든요. 그죠? 선수촌 네네. 아파트는 오래됐는데도 지금 재건축 이렇게 빨리 가지도 않는데도 얘도 지금 뭐 38평대면은 뭐 한 20억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도. 네네. 예, 이 정도 가면 얘도 과거 여기 한 10억 갈 때에 38평짜리 한 2, 3억 갔어요. 맞습니다. 얘도 한 6, 7억씩 올랐어, 다. 그죠? 단기적으로 네네네. 이 정도 올라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재건축 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이 네네. 오르는 폭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걸 또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송파권에서는. 그래서 네. 그런 걸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 정비 사업, 지금 재건축 사업이 정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네네. 우리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실거주하면서 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곳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뭐 큰 평수로 가는 것도 좋지만 차액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괜찮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죠. 그래서 네. 가는 게 좋고 어디가 낫다 이런 거는 사실 네. 얘기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여기 그 중층 단지들 뭐 지금 개포 뭐 현대라든가 뭐 지금 2차 뭐 1차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우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까 3차라 그러셨죠? 예, 3차요. 예, 3차도 있고 또 여기 우성 4차하고 같이 하는데 뭐 여기도 있고 이쪽 지역에 경남도 있고. 네, 경남. 예. 자 보자고요. 지도가 너무 많아서 여기 경남도 있고 뭐 지금 개포 3차는 요 위쪽이잖아요. 어디 요쪽 네. 있고 네. 이렇게 네. 위치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어디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네. 가격은 알아보셨겠죠. 근데 여기 지금 네네. 뭐 재건축 때문에 지금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선일 거예요 아마. 좀 평수가 크면 요거보다 좀 빠지고. 예, 예. 예, 그 정도 가는데 얘네들을 보면 이 밑에 지금 개포 주공 지금 진행하고 있고 2단지, 3단지 했잖아요. 근데 네네. 개포동의 새 아파트 시세를 지금 평당 한 7천만 원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재건축 여기 뭐 경남 같은 건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요 밑에하고 현대 네. 1차하고 합쳐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그냥 본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별반 그렇게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업을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 가격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개포의 힘이 좀 좋아서 네네. 그 이쪽 편으로 아예 송파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게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건 이쪽이 더 가격 면에서도 좀 괜찮고 또 네네. 좀 지역의 힘도 굉장히 좀 여기가 만약에 입주 시점이 된다 그러면 개포 단지들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새 아파트기도 하면서 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방송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이렇게 좀 고민 풀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송선무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궁금하실까요? 경기도 시흥에 분양권을 2개 보유 중인데요. 네. 은계지구 한양투자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요. 네. 대하동의 두산 2구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요. 네. 은계지구 한양투자인 좀 교통편이 불편해서 매도하고 5mm 1차 분양권을 매수할까 하는데 네네. 과연 잘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분양권을 2개 보유 중이시고요.
네,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은계지구 한양 수자인보다는 우미린 1차적으로 좀 해도 될까 좀 고민 있으시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그 은계 아니 근데 왜 그쪽에 이렇게 많이 그 동네 거주하세요? 네, 맞아요. 이 부동산 투자, 물론 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네. 자기 인근 지역 반경 3km 안에만 자꾸 이렇게 갈라 그래요. 근데 좀 넓게 좀 보셔요. 그리고 또 서울 쪽도 있고요. 서울 뭐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은데 자꾸 그 동네에서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까 그 분양권 2개 갖고 있고 또 지금 하나를 팔면 또 그 옆에서 또 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예, 그래서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를 제가 거기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을 좀 넓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 8구 우미린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지금 분양 받으셨다 그러는데 아까 한양 수자인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 분양 받은 거 지금 그 피 좀 붙었죠? 한 3, 4점 붙었나요? 네. 예, 뭐 분양가 여기 그 공급한 게 평당 뭐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 원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은계지구잖아요. 은계지구 굉장히 좋은 점은 뭘까요? 은계지구는 시흥에서 지금 여기 장현택지지구 있죠. 여기 백오 신도시 있죠. 또 일로 가면 목감지구 있죠. 지금 은계지구 있고 그래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은계지구가 시흥에서 공급하는 택지지구 중에서 제일 서울하고 가까워요. 그죠? 여기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뭘까요? 철도교통이 없어요. 도로는 좋은데. 그죠? 네. 그리고 얘가 어쨌든 택지지구 개발을 하니까 이 옆에 부천 옥길지구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그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된대요. 안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은계지구가 또 더더욱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정도 피가 붙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람이 잡힌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더 오르는 건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미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갈아타는 건 기회비용만 드리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개통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개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내려가면 장현지구라든가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도 교통이 되면서 이렇게 분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산되는 게 주변에 공급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는 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은계지구가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장현지구 있잖아요. 시흥시청에 있는데 이 동네에 거주하시면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소사 원시선이 일단 보자고요. 소사 원시선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이쪽으로는요. 장현지구 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월판선이라고 월교 판교간 철도교통 생기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이 동네 사신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 또 신안선선 생기잖아요. 네. 3개가 생겨요. 여기 은계지구는 요거 하나 생기고 좀 더 서울하고 가깝다는 건 있지만 경기도권은요 철도교통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관심을 좀 가져보는데 물론 최근에 분양한 거는 전매가 안 돼요. 한 1년 정도 전매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여태 갖고 계신 거는 그냥 뭐 갈아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 여기를 주의 있게 보고 만약에 전매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거나 어떤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한번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안에서 갈아타지 마세요. 은계 안에서 해봤죠. 그리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선선 이런 거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여기 광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 두 노선이. 그럼 뭐냐면 광명이 아파트값 지금 비싸잖아요. 30평대 막 7억 8억 가요. 그죠? 네, 이런 게 철도교통과 같이 연계되면 얘는 지금 훨씬 좋지만 얘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5년, 10년, 뭐 10년 후에 생길 거야가 아니라 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물론 신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호재를 갖고 지금 소사 원시선, 월판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가 상승 여건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요 옆에 또 그 능곡지구라고 또 몇 년 된 아파트도 있잖아요. 장현지구 옆에. 이런 아파트들도 조금 약간 소폭의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데입니다. 요 정도 정리할게요. 요 안에서 하지 마시고 요 밑에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또 목감도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넓게 보세요. 네. 네.